코스닥 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인 경우 15%, 변동 기업에 대한 주요 원인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다섯 번째라고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로 변동 주요 원인을 표기하라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다는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천당 제약, 매출이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영업비용이 9.6%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153억 적자에서 122억 흑자로 크게 돌아섰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16% 증가를 했는데요, 상승을 했는데, 회사의 설명인 즉슨 바이오 시밀러 관련 개발비, 자산화 요건 충족으로 인한 경상 개발비가 감소됐다. 그동안에 개발비 자산화라는 게 어떤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것이 이제 계속 경비로 떨었는데, 연구 개발비로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돼 가지고 자산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익으로 돌아선 것으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의 내용이 되겠죠. 영업이익률 밑에 있는 영업의 부분인데, 금융자산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이익을 인식해 가지고 평가 손실 감소함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증가를 했다. 전환이 된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많이 말하자면 영업에 손익이 많이 발생했다. 122억이 89억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녹스 영업이익이 28.1%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5%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비용이 15.5% 크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밖에는 없고, 또 영업이익률은 9.4%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자기네들 개별 본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계열에서 지분법 이익 감소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종속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콘텐츠 제작중은 제공품으로 평가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위지윅 스튜디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경우인데요. 매출액이 54.6%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은 69.2%가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39억 정도 적자였는데, 적자가 512.9%나 크게 영업 손실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률은 9.7%가 더 늘어난 거죠. 네, 손실률이. 자, 그럼 회사가 설명한 것은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좋은데, 종속기업 신규 편입에 따른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콘텐츠 제작 기간 연장에 따른 제작 원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것보다 제작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작 원가가 증가했다. 또 제작 콘텐츠 계약 연기로 인해서 수익이 이연됐다. 이것만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22년도에 매출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계약이 연기돼서 2023년에 이 콘텐츠를 팔아가지고 방송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체 콘텐츠 제작 기획 개발에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래서 SBS에서는 드라마 제작 이런 등등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2년 말에 어떤 드라마를 또 요즘 JTBC인가요? 거기에 대행사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방송은 올 초에 되고 있지만은 작년에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콘텐츠 자산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해년도에 그 비용을 그 자산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 스르프 쪽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매출 인식까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이 제조업처럼 제공품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라.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팔렸으면 제공이라는 거 집어넣어라, 재고 자산에. 그게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다. 물론 스루풋은 그렇게 분석을 당연히 안 할 것입니다만은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계니까 제가 그 하나 훈수를 둔다 그러면은 제공품이라는 성격의 어떤 그 계정명을 만들어서 해라, 재고자산 내역에. 솔직히 그냥 제공품이라고 써도 좋고 제공자산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콘텐츠 자산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계정명은 알아서 정하시고 그렇게 이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게끔만 제공품이라고 표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의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퓨처 영업이익이 33.5% 증가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국내에 별로 그 제조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매출이 2.4% 증가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영업비용이 2.1%가 감소했느냐. 그래서 그 파급 효과로 파급이라도 해도 확산 효과로 33.5%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회사는 원인을 뭐라고 했냐? 교육 컨설팅, 인터넷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도서의 출판과 판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총 영업비용은 왜 줄였냐? 그거는 좀 설명이 없는 것 같네요. SAMG 엔터 영업이익이 110.8%가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9.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 및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은 성장을 했다. 영업이익은 단기 신설법인 및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한 인건비 및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신설법인 만들고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좀 더 많이 뽑아 가지고 인건비가 증가했다. 이게 96.2%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또 크게 이 영업 손실적으로 크게 난 것은 220억이나 가까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3억 6,400만 원 영업 손실이니까 거의 220억이죠. 220억이 뭘로 날라갔냐? 무형자산 평가 손실, 상환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 등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영업의 비용 반영에 따른 일시적 단기 순손실 확대했다. 근데 작년에도 110억이나 되는 회사거든요. 그동안에 뭐 무형자산으로 많이 때려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형자산을 이 엔터테인먼트니까 지적재산권 등으로 많이 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PJ 메탈 영업이익이 58.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6.4% 하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핵심 원인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가격 급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재료 샀던 매입액 단가보다도 판매 가격은 국제 시세를 따르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차에 의해 가지고 이동 평균법이다 보니까 매출원가 산출할 때는
비싸게 사서 매출 원가는 높았는데 국제 시세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통 그 비철금속들이 국제 가격 연동제 판매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영업이익이 24.6%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손실이 24.6%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면은 21.4%가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34.5%의 영업 손실률이었는데 영업 손실률이 13.1%로 감소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메디케어 사업 합병으로 인한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비용, 바이오 사업부 분사로 인해 비용 감소 및 태양광 사업부 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 증가. 채권 회수가 영업 매출과 관련이 있나요? 이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거가 아닐 텐데 매출 채권은 그냥 수금을 한 거 아니에요? 수금. 요거 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이 HLB 생명과학이 주요 원인을 쓴 게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매출에 관련된 그 총 영업비용은 적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은 됐는데 거기에 무슨 채권 회수 이런 거는 이 손익계산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써내네요. 대동스틸 영업이익이 무려 134.6%나 감소해가지고 영업손실 61억 원대가 시현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나 하락을 했는데 판매 가격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왜 판매 가격을 못 올리냐?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시노팩스 영업이익이 14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9% 상승했습니다. 전방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이겠죠. 미 필터 사업, 마스크 판매 호조로 매출이 증가했다. 근데 총 영업 비용은 왜 적게 증가했냐? 선제적인 비용 절감을 했다. 리스크 관리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했다. 너무 리스크 관리 같은 거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제적이라는 게 공격적이라는 건데 공격적으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했냐? 사람 또 잘랐냐?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CJ 프레스웨이 영업이익이 75.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1% 상승했습니다. 핵심 사업이 식자재 유통 판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재편으로 다시 했고 수익성 중심 운영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했다. 요거 수익성 중심 운영 이런 등등의 표현은 조금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매출 증가보다 총 영업비용이 증가율이 더 낮으니까 이 확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로 되죠. 그래서 556억이 978억 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자기 본업에 이제 다시 충실한다. 옛날에는 뭐 딴 데 좀 뭐 첩지를 좀 한 게 있는 모양이죠. 하이즈 항공, 우주 항공 부품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줄고 총 영업 비용은 더 줄고 그래서 영업 손실이 120억에서 6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영업 손실 전환이 43.7%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률이 7.7% 개선이 됐죠.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주요 원인은 해외 사업 매출 증가에 모기업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매출 감소로 연결 매출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맨 그 처음 그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참 그 이 종속기업 얘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하면은 그게 복합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원인들이 다 희석이 되는 거 아니냐, 연결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 쪽에서 주요 원인을 기술하라 하는 금감원의 요구사항은 비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모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손실 축소가 됐다. 이렇게 말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N풍년, 제 기억으로는 전기밥솥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 38.9%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판매 관리 비중, 판매 수수료 및 운반비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도 감소했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아니 영업비용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 수수료며 운반비가 증가했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상으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이제 알 방법은 없고, 제일 크게 그 주요 원인이 이 판매 관리비 쪽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매출 원가보다는. 그래서 판매 수수료하고 운반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솔리드 영업이익이 350.4%나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7%가 상승을 했습니다. 북미 지역 중계기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영국 런던 지하철 사업 수주를 비롯해 유럽 지역 매출이 확대됐다.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뭐 나름 합리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매출 확대에 대한 것은 영국 런던 지하철 사업을 수주했다. 요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십자 MS 영업 손실이 그 93.4%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 손실률은 18.6%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올해 거는 안 쓰고 직전 연도의 일부 미회수 채권 및 보유 재고에 대한 충당금 설정 영향으로 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냥 보통은 경제적인 용어로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그 작년에 영업 손실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하고 달라서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13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난 거로도 우리는 잘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매출 증가에 비해서 총 영업비용이 거꾸로 작년보다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경영 개선을 많이 했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올해 자기네들이 뭐 잘한 건 없고 작년에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손익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유 재고에 대한 충당금 설정은 그 평가 손실을 왕창 잡았었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 보고서가 나와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네시온 영업이익이 18.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4% 상승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평가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금융투자상품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좀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코롱 티슈진 영업이익이 65.7%, 영업손실이 65.7% 감소했으니까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000%나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기술 수수료의 수익 발생을 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비용으로 안 떨고 아까 그 삼천당 제약처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산화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그만큼 적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어, 영업이익이 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2% 상승했습니다. 매출액 증가 주요 원인은 전방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이죠. 그 거래처 조선해운 경기가 회복이 됐다. 또 손익 증가 중구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감소가 됐다. 요거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원가 절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이제 그 거의 무관하다고 제가 견해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 활동에 따른 원가율이 하락했다. 원가 절감 활동. 평상시 그러면 매년 원가 절감 활동을 하지, 네, 작년만 원가 절감 활동을 했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 절감 쉬운 거 아닙니다. JT 영업이익 4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5% 상승했습니다. 핸더 장비 매출 증대다.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이게 주요 원인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큐리언트 영업 손실이 그 13.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1.7%로 영업 손실률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회사의 그 변명인 즉슨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은 이해 당사자 주주 또 투자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직전 사업년도 하반기에 합병하여 신설된 유통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죄송합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는 전월 매출이 반영되면서 매출액을 증가했다. 합병해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좀 적게 증가했는데 그 영업손실률이 그래도 아니죠. 적게 증가, 그렇죠. 이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써가지고는. 유통사업 부문의 합병 후 사업구조 정비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독일 자회사 QLI5 테라피우틱스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됐다. 그냥 이 개념이 이러면은 13.4%가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원래가 금액이 이게 워낙 총 영업비용이 높아가지고 영업비용이 크게 그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크게 또 오히려 그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손실이 13.4%더 추가로 손실률이 더 늘었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네. 매출 증가는 알겠는데 그 이 손익 내용에서 왜 그 손실이 더 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비용들이 많이 그 더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지노믹트리 마이너스 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평상시 사고 논리하고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지노믹트리 영업이익이 124.4%나 환산으로 그 전환으로 이익이 크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거의 200%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98억 적자였는데 24억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0%나 났는데, 자, 원인을 보면은 대장암 검사 서비스 및 종속기업 코비드19 바이러스 진단검사 서비스 매출 증가를 했다. 이제 엔데믹 사태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코비드 종속회사의 코비드 그 진단 세트가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검사 서비스라는 게 좀 더 늘어난 모양이죠. 네. 바이오 솔루션 영업 손실이 그 더 증가를 했어요. 225.1%로. 그리고 영업 손실률은 37.3%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 회사가 참 이런 길게 쓸 때는 좀 이렇게 그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는 그런 거겠죠. 인체 조직 모델 및 세포 치료제 매출액 신장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줄었는데 스템수 등의 매출액 역신장으로 전체 연간 매출액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은 감소했다. 세포 치료제의 자체 판매를 위한 영업조직 구축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 수수료 상승. 네,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영업의 내용이겠는데 전환사채부 이자 비용 발생과 전환사채부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발생으로 단기 순손실이 확대됐다. 51억이었는데 137억이니까 거의 80억 정도가 그 전환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부 파생상품 평가손실, 전환사채부 파생상품 이게 번호 외에 그 어떤 그 부채를 또 져야 되는 그런 그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제주 맥주라는 데가 있는지 난 처음 들었습니다. 제주 맥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55.2%더 손실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1.1%가 더 추가로 그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및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 속에 손상 차손에 따른 기타 비용이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제주도에서만 파는 건가요? 제주 맥주는? 그 생맥주류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또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는 줄 몰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평일날은 주로 코스피 업체를 중심으로 좀 모아봤고, 시간이 조금 나서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돌아가서 그 코스닥에서 조금 그 다는 아니고 랜덤 샘플 해가지고 봤습니다만은 코스닥 기업이 원인 설명하는데 대기업만큼 뭐 괜찮은 수준으로 그래도 좀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인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은 어떤 업체들은 좀 더 이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 대기업보다도 친절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그런 그 자세들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뭐 그건 아직 느낌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원인이라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왜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지, 왜 영업손실이 확대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 객관적인 아주 단순하게 기술하는 그런 그 실력들이 좀 표현하는 어떤 실력들이 조금 더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조금 막연한 희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간단하게 그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법인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네 가지만 공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인 그 기업들만 원인을 그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 30% 내지 또는 그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그 변동 범위 내에 들어가는 업체는 이거를 원인을 굳이 이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 변동폭이 심한 기업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 기업들도 꽤 많을 겁니다만은 이 매출 30% 이상 변동 또 손익구조 매출이나 손익구조니까 뭐 일루 건드리나 절루 건드리나 적용되는 기업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코스닥 랜덤 샘플에서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